사찰 법당에 가면 한눈에 들어오는 불화는 불탑, 불상 등과 함께 불교의 신앙 대상이죠. 그리고 불화장은 불화를 그리는 솜씨가 뛰어난 최고의 장인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요. 경북 문경시 관음리와 충북 충주시 미릉리를 잇는 오랜 역사의 길인 하늘제에는 도예 문화와 불교 문화가 꽃피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은 한국 최고의 도예 불화 장인들은 치열한 예술원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파워 인터뷰, 오늘은 문경 하늘제에서 관음불교미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북도 무형문화재 김종섭 불화장을 김종렬 기자가 만나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국 전통 불화의 맥을 잇고 있는 김종섭 불화장을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불화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불교미술 작업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불화장 김종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늘제는 2000여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역사가 담긴 옛길이지 않습니까? 네. 하늘제는 어떤 곳이며 불화장님이 이곳에 터를 잡은 사연이 궁금한데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주에서 불사를 하는 중에 지인이신 스님과 대화 중에 물 좋고 산 좋은 곳에서 기도하며 불화를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그런 일이면 산신기도를 해보라는 말씀에 충주호 깊은 사찰이 있는 곳에서 산신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이곳에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네, 현세와 내세를 연결한다는 하늘제는 경북 문경 관음리와 충북 충주시 미릉리를 잇는 고갯길인데요. 특히 불교 문화와 도예 문화가 두드러지는데 그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전생의 인연인가 봅니다. 아마도 이곳에 큰 사찰이 있다고 그래요. 네, 지금은 소실돼서는 사찰이 이름만 남아 있는데요. 아마 전생에 이곳에서 불교 미술 공부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왠지 모르게 이곳에서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네, 그때 바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문경의 틀을 잡았죠. 네. 불화장님께서는 군법사 출신이시기도 한데요. 매년 가을 하늘제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에 정착하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떤 날 서울에서 보살님께서 이곳에 들르셨어요. 네, 이곳의 영혼들이 골짝골짝마다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유령님들께 공양 올리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고 그 다짐에서 행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 벌써 20여 년이 다 되어가네요. 네. 불화장님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시지 않습니까? 네. 불화를 그리는 최고 장인이 되셨는데요. 불화와의 인연은 어떻게 되십니까? 첫째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었겠고, 둘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가님들의 공덕이라고 생각하고 은덕이라고 생각해요. 네, 셋째는 은사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은사스님은 불심 도문스님입니다. 가르침을 많이 주셨고 제 뒷바라지를 스님께서 많이 해주셨죠. 네. 작가들에게는 누구누구의 하풍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화장님의 하풍과 화맥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일섬도입니다. 네, 제 스승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 후 많은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불화는 제작 형태에 따라 탱화, 경화, 벽화 등으로 분류되고 우리나라 전통 사찰에는 탱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 불화장님의 작품의 세계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어떤 기법을 전승 발전시켜 나가고 계시는 겁니까? 불교에 삼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승님,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런 삼보의 그 가르침 따라
탱화가 형성되고 경화, 벽화가 있잖아요. 네. 탱화는 부처님 뒤에 거는 그림, 즉 예배, 교리, 장엄을 위해서 그리는 그림을 탱화라 그러고요. 네. 경화는 부처님 말씀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경화라 그러고요. 네. 벽화는 역시 부처님의 전생 또는 도의 경지를 이루어가는 장면을 벽에 그리는 것을 주로 벽화라 그러죠. 네. 그리고 저의 그 작품 기법이나 전승 발전을 물으셨잖아요. 네. 제 기법은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그 전통 기법을 따르는 동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고려불화를 연구하면서 같이 작품을 해나가고 있고 네. 또 작품 구성은 물론 새로운 부처님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는 데 있어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든다고 할까요? 네. 그 예로는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을 그림으로 표현했고 원효대사, 사명대사, 영규대사의 호국성승도를 작품으로 또 했고 어린이 탱화, 역사적인 화랑탱화, 원효스님과 김유신 장군을 기초로 해서 그런 그 작품도 또 여러 군데 모셔져 있고 이 하늘제 아까 말씀드리신 산신당을 젖어 있는데 거기서 산신님을 정 가운데 모셔놓고 네. 좌우에 마이태자 덕주공주를 모셔놓은 탱화도 있습니다. 또 저의 그 대표적인 작품의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오백나한도 또 이번 전시에 주목받은 산신도 등등은 많은 현대와 전통을 이어가는 탱화를 작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인물은 이 삼국시대 인물들도 등장을 하네요. 그렇죠. 마이태자, 김유신 장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불화 작품을 융합해서 개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지난 40여 년간의 작품 활동 중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중점을 특별히 두었다고 할 수는 없고 주로 이제 후불탱을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많은 작품을 했고 네. 그 이외에 그 용인 법륜사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작품이 있어요. 네. 이것은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책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 1년, 2년 정도 용인 법륜사 관음전에 작품을 모셔놓은 것이 대표적인 저의 그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 역시 전통과 현대를 어우러지게 한 작품이고 또한 역사적인 호국탱화 요번에 그 보여준 산신탱화 역시 그런 작품을 중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호국탱화까지. 네. 네. 최근 문경 현진암 주지 현진스님과 부산 금정총림 부모사에서 특별 기획전을 성황리에 마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 기획전의 주제가 전국 산신탱화 재조명전이었는데요. 반응은 어땠으며 또 산신탱화를 새롭게 조명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통탱화 작가이지만 언제든 부처님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 정진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또한 작가는 새로움 또는 부처님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 정진 속에 아이디어를 쉽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불화 작가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있는 그대로 답습하는 작가는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항상 깨어나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기도 정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탱화를 그릴 때 그럼 불화장님만의 특별한 의식, 뭐 주문이 있는 겁니까? 아, 그런 것은 아니고 네네. 제 나름대로 기도 중에 그 언뜻 스치는 생각을 작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네. 누구나 기도 독경 주력을 하다 보면 저 먼 곳에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부처님의 세계, 신의 세계 아닐까요? 네. 특별히 주문 같은 거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아, 경에 보면 주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늘 그에 따르는 뭐 관세음보살님 주문도 있고 네. 또 산신기도할 때 하는 주문이 있고 여러 주문이 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광명진언이라는 어떤 진언이 있는데 광명진언을 눈 뜨면 늘 외우고 다녀요. 머릿속에서. 그게 또 마음도 편안하고 하는 일이 뭐 잘 안 될 때도 아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광명진언을 저 머릿속에서는 떠나질 않고 있어요. 네. 몇 해 전이죠. 경북도청 동락관 전시실에서 불화전을 가지신 적이 있는데요. 네. 당시 공개한 국내 최대 길이 약 한 21m라고 들었는데 네. 500라안도 참으로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이 작품을 감사합니다. 그리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어디에 보존되고 있습니까? 아, 많은 사람들이 500난을 보기 위해서 저희 작업실을 다녀가셨죠. 네. 그분들께 또 감사할 뿐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불교 신자나 그 이외의 그 일반인들도 불교 방송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서울, 대구, 뭐 부산서까지도 그 500난이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지 많이 와요. 네. 이 작품 역시 기도 중에 500난을 그려야 되겠다고 문득 선몽을 받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또한 이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찾아왔지만 선뜻 내어주기가 여러모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500난 작품이 지금 저희 작업실에 모시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인연 따라 가시겠죠? 작업하는데 한 얼마 정도 걸리셨다고 하셨죠? 작업 기간은 3년 넘게 걸렸고 네네. 표구하는 데만 한 6개월이 걸렸어요. 엄청난 공연이 들어가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작품 활동과 전시 계획 그리고 소망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서울에서 라한님만을 모시는 전시회가 있을 겁니다. 네. 올해 이제 그 산신탱화를 그 주제로 해서 했고 또 2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제가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때 시리즈로 이제는 작업을 이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작품을 선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렇죠. 뭐 이제 뭐 더도 덜도 없이 죽는 날까지 불보살님과 선신님을 모시는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또한 먼 훗날 기도하는 작가, 연불했는 작가, 불교 미술을 위해서 노력했던 작가로 기억되길 바라면서 더욱더 노력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시청자님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지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깐 놓친 게 있습니다. 아, 예. 불화장님 작업실을 오다 보니까 네네. 사과 농원이 보여요. 네네네. 사과 농사와 작업을 같이 병행하시는데 이거 힘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힘든 건 없는데요. 네네. 예, 불화만 그래갖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네. 또 이곳이 또 사과 고장이에요. 네. 또 제가 사과 농원을 제가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우연찮게 사과 농사까지 짓는데 그 수입이 조금 돼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농부 또 불화 작가로 겸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예. 사과 농사가 잘 되어 가지고 작품 네. 활동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 농사 지면서 사과 많은 사람들한테 사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 사과를 하면서 살아가고 네. 계신다. 네. 부라장님 앞으로도 전통 불화의 맥을 후학들에게도 전성 개성하기 위한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부산 범어사에서 산신님 탱화 전시를 했잖아요. 네. 이 공덕이 있다면 청취자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김종석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39 불화장을 만나봤습니다.